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간 강사도 교원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자리하신 분들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제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전국 대학 강사노조 김영건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대학 강사 교원지휘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김동회 본부장입니다. 네, 김동혜입니다. 네, 두 분은 부부시죠? 네. 네, 저도 예전에 그 국회 주변을 지나갈 때 국민은행 앞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대학 학사복 요거 학사모 요걸 좀 인형을 세워두시고 천막 농성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박사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2000일 넘게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렇게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긴 농성을 하시는 이유 이거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로 2232일인데요. 네, 2007년 9월 7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가 그 당시 경우는 17대 국회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둔 시기였고요. 네. 2008년에 총선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좋은, 네, 그러니까 상당히 희망을 가져도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요구 자체는 뭐 복잡하지 않고 대학 강사들이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은 교원이어야 당연히 교원이어야 되는 건데 네, 교원이 아니어요 대학 강사들은. 네, 그래서 법에서 교원지를 좀 넣어달라. 네, 그걸 회복시켜달라. 네, 원래는 이제 교원지가 있었던 건데 이거를 1977년에 박정희 정권이 대학에서의 비판을 제거하면서 네, 강사의 교원지를 이제 박탈한 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교원지가 없게 된 채로 이제 가르치고 강사의 숫자는 많고 네, 그러면서 대학은 점점 또 상업화되면서 강사를 착취하는 신분이 없는 상태로 강사를 착취하는 이런 도구가 돼서 네, 강사들이 결국은 교원지 회복이 네. 가장 필요하다 해가지고 교원지를 회복시켜달라고 2007년 9월 7일부터 네. 천막 농성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17대 경우에 3당이 다 발의를 했어요. 네, 민노당에서 2004년에 최준용 의원이 발의를 했고 네, 2006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이 발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당도 네. 당시 2007년에 발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발의를 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고 네,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호기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천막농성을 시작한 거죠. 네,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해서 시작한 농성 뭐 한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시작하셨지만 지금 2000일이 넘게 기나긴 투쟁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국회의원으로 치면 17대, 18대, 19대를 거치는 삼선 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삼선급 농성자예요. 삼선 농성자시네요. 네, 네. 그 김영건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저희가 올 때 네. 겹치니까 그 교원지 부분하고 네. 시행령 부분 이 부분은 김 대표님이 주로 말씀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그 학습권 문제라든가 부모 네. 입장에서 이런 것은 제가 그렇게 분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 질문을 주시면 이제 나눠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니까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일이 올해 1월인 걸로 알고 있었지만 내년 1월 1일로 이게 미뤄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강사 노조 쪽에서 반발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밀렸는지,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신 건지 이 말씀도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에 이제 그러니까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실제 당사자인 강사들이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네. 당시 경우에 법안이 교육부 법안까지 해서 8개가 법안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8개 법안 중에서 가장 그 나쁜 쪽으로 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12월 30일 날 네. 그 여러 법안 한꺼번에 딱딱 두드릴 때 네. 이제 법안이 통과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사자들은 이미 그 법안은 그냥 넘어간다 18대는 넘어가고 19대 가서 제대로 이제 해보자 네.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네.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사들도 반대를 했고 대학 당국도 반대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은 절대 교원지를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대학들은. 근데 이제 빈 껍질만 교원지를 줬어요. 네. 교원지를 주고 내용에서는 서우에서는 일체 그 내용이 없는 1년의 그 계약 기간만 보장하는 것 말고는 네.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 19대 와서 실제 여야가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수긍이 가니까 19대에서 그러면 1년 기간을 두고 네. 다시 대체 법안을 마련하자. 그리고 이제 넘긴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강사의 교원지 회복이라는 것은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요. 네. 내용에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담아야 되거든요. 네. 반드시 이제 이렇게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담아야 하고 또 하나 이제 대학에서 가장 그 대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그 기도를 해요. 네.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가 성균관 대학 같은 경우에 2020년까지 대학의 모든 교수를 학부 교수를 비정규 교수로 2020년까지 임용하겠다고 하고 네. 정년 퇴직하는 자리를 전부 하나씩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는 모르죠. 네. 정년 퇴직하는 자리를 하나씩 그 비정규 교수로 채우고 있어요. 네.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이 강사법에서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은 절대 이것은 안 된다. 네. 특히 이제 시행령에다가 20%를 정규직 강사를 채용을 강사를 교원을 주고 채용을 20% 하고 그 20% 부분을 정규직 충원율로 인정을 하는 네. 이런 편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막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절대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되고 특히 이제 시행령이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데 네. 얼마든지 이것을 20%에서 30%로 40%로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이 계획하고는 2020년까지 100%가 채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대학의 교수의 비정규직화가 전혀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채로 네.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교수의 비정규직화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비정규직화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재벌의 그 입맛에 맞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제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 이 부분은 그 대체 법안에서는 이런 내용은 담지 말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경우에 그러면 그랬을 때 뭐냐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강사법에 보면 교원지는 주고 그 다음에 법에서 고등교육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에서는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네. 당연히 교원지를 줬을 때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뒤에다가 아니 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본다가 아니라 본다로 아니자를 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다로 해달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수의 비정규직화를 시행령에서 이것을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재정 문제를 문제 삼아서 자꾸 넣으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법정 교수 100%를 100%를 충원한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못 박아두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안 내용에다 넣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이것이 그랬을 때 이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낮춰야 하고 현재는 이제 1980년대 미국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을 우선은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낮춰가는 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저희 경우에 이제 주장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동애 본부장님과 강사법, 그러니까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지금 박경신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리에 함께 모시고 얘기 함께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박경신 교수님 자리하셨는데요. 아까 김동애 본부장님 말씀 이어가지고 네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서서 계속 들었습니다. 네, 오셨는데 아니 제가 왔는데 혹시 못 보셨나 해가지고 네. 거기 서서 좀 계속 들었습니다. 예. 말씀 하시던 말씀 계속. 네. 예. 예. 제가 좀 질문을 좀 네. 할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저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정년 보통 이제 테니어 트랙이라고 하는데 네. 정년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수들을 뽑지 않고 계속 이제 연구 교수니 뭐 대우 교수니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초빙 교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름 좋아 보이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정년 트랙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붙여서 뽑으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오셔도 자기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학교의 행정에 네. 이제 많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이게 학교라는 게 학교에 돈을 대주는 자본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학교 행정에 교수들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교수들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이래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네. 계속 이제 신분 보장이 안 된 교수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이제 지식 노동자가 그냥 지식을 파는 지식 노동자가 네. 되고 학교가 이제 사용자가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교육의 독립성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도 이제 반대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강사법 같은 경우에 지금 김동애 선생님이 지금 이제 대체 법안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강사들의 이제 신분 보장과 또 처우 개선 이런 것들 이제 다 요구를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그만큼 처우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국에 강사 숫자가 더 늘어나고 이제 정년 트랙 교수가 더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나을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말하시는 대로 대체 법안을 만들어도. 이 처음에 1977년 이 당시에는 강사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다른 대학의 전임 교수인데 잘 가르친다. 네. 아니면 뭐 특선 분야라든가 아니면은 1년에 한 강좌를 여는데도 몇십 명 안 들어오는 네. 예. 몇 사람이었고 또 그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전임이 되긴 됐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박정희 때 학생들이 데모를 하면 군대로 보내고 교수는 또 퇴출시켰는데 그래도 계속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이유가 뭐냐 따져보니까 전문 강사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마치면서 비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비판을 배우면서 애들이 유신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아예 강사한테 교원제를 박탈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그 전두환 정권 때는 그 졸업 정원제를 하면서 1.3배를 뽑아서 졸업은 1.1배만 시킨다겠는데 이걸 풀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사 숫자가 확 늘었는데 그리고 현재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보게 되면은 그 학생 숫자당 교수 숫자가 있는데요. 네. 인문사회는 25명당 1명, 네. 또 이공이나 예체능은 20명당 1명, 의대, 치대는 8명당 1명인데 그 인원을 뭐 100% 채워야 되는 것을 거기서는 권장 충원율이 61%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겸임교원 등이라고 해서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전임 교수 아닌 여러 가지 네. 이름, 몇십 가지 이름이 되는데 그 사람 기장 보면 혹시 20%예요. 네. 그러면은 41만 남거든요. 흔히 이제 교수 충원율 100%다. 서울대학원 교수 충원율이 10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41%를 넘겼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뭐 수백 명씩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여태까지 이랬는데 그 뒤로 이제 그 2011년 법을 개정했을 때 그때 이제 시행령 안에 강사도 9시간 강의하게 되면 교원으로 쳐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20% 넣게 되면은 40일에서 20일 빼면 21만 남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민주노총 산하의 한국비정규소농조합과 교수노조와 민기업과 또 전교조는 처음 이름이 들어갔었는데 전교조. 네. 그다음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연구 강의 수를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시간강사법 폐기와 연구 강의 교수제인데 시간강사법이라는 내용에는 교원지위가 들어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정세가 좋을 때는 더 개선하자겠는데 지금은 정세가 나쁘니까 계약을 막는 거거든요. 이미 준 교원지는 회복을 하자. 이미 내년에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가서 이 강사가 그러니까 교원이라면은 헌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이니까 당연히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구법은 적용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011년 법을 개혁할 때 그 의대 임상 강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 앞에 보면은 그 성균관대 삼성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 굳이 따져보면은 이 성균관대학은 의과대에 있고 삼성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생명. 근데 조금 더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좀 기본적인 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예. 교원으로 본다는 게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런 거죠. 예, 예. 홍길동이 홍씨가 됐는데 집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예, 아니 뭐 그렇게 비유 그러면- 들어서 말씀하지 그러면 마시고 예. 대학 같으면은 교원이 되면은 일단 신분이 보장되고 그러니까 신분이 보장된다는 게 이제 교수에도 어떤 취지인지. 교수에도 예. 들어오고 예. 들어와서 뭘 가르칠지 예. 어떻게 가르칠지 예. 누가 가르칠지 예. 또 하나는 이제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예. 어떤 걸 가르쳤는데 학생이 질문했을 때 답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학교 측의 의견이 어긋나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 학문적으로 교육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개별 교수도 어차피 그런 힘은 없거든요. 뭐냐면 교수회의 참여는 하지만 어차피 그 교수회의에서 이제 이렇습니다. 그 정년 보장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네. 정년 보장 안 되신 분들은 또 이제 좀 조용히 계시고 네. 또 사실은 초빙 교수나 겸임 교수 이런 분들 겸임 교수는 아니지만 초빙 교수나 이제 어떤 분들은 교수에 참여하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수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다 똑같이 비중을 가지고 반영이 되거나 전혀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수회의를 뭐 강사들한테 개방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하라고 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대학도 있을 거예요. 그 단과대별로. 근데 들어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신 있게 했다고 해서 뭐랄까 그 명백하게 이 새로운 권리가 그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교원으로 보장된다는 게 사립학교 연금법상 또는 교육공무원법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으로 보장된다는 게 뭔가 좀 그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게 저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다투는구나 이런 얘기를 좀 명확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교육공무원법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권리가 이제 되는 거고 신분 보장이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은 시급 강사거든요. 시급 강사에서 이제 처우 개선 경우에 호봉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에 넣어달라고 할 때는 이 시급이 아니고 그렇죠. 알바 학생처럼 지금 현재는 시급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그다음 평가하고 뭐 학생 지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채점하고 했어도 그것이 그러니까 이 처우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방학 중에 강사료가 시급이니까 당연히 없고요.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교육행위 자체를 교육행위로 보지 않는 거죠. 알바생하고 똑같이 편의점 알바생처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육 노동자로서 단순한 생산직의 노동자가 아니라 교육 노동자라는 로서의 교원이라는 범주에서 우리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달라는 거고, 그랬을 때 호봉제를 해달라는 거예요. 호봉제를 하고 그리고 네. 신분 보장이라는 건 이제 계속된 어떤 노동의 그렇죠. 권리를 말하는 네네.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정년 그 보장하고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네. 저희 경우에는 지금 시간 강사법에서는 1년으로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1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1년으로 부족하고 최소 2년은 해줘야 된다. 지금 당장 저희가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서 2년 계약을 보장해달라. 최소한도 2년 네. 정도는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호봉제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렇게 조금 나은 조건이 됐을 때 자꾸 교수 충원율로 넣으려고 하니까 법정 교수 100%를 충원해라 해놓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를 같은 해결 시점 그러니까 같은 걸로 해결을 해라. 그래야 법정 교수 100%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선생님이 법정 질문하신 교수 것처럼 100%를 지금 이제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강사와는 별도로 충원을 하고. 하는 법에 그게 못 박아놔야 되는 거죠. 지금 자꾸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김영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재 100%라는 숫자 자체도 41%밖에 안 되는 숫자를 100%로 네. 한 걸로 하니까 네. 그것도 시행령 안에 놓기 때문에 네. 어떤 장난을 어떻게 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 우선 100%를 국회의 법안 내용 중에 못 박아 놓으면 네. 그걸 가지고 시행령 가지고 자꾸 그 비정규직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을 이제 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실제 41%가 100%로 치는데 법정 교수 100%를 내년 2013년에 다 뽑지 않는다 하더라도 뽑는 방향으로 갔을 때 외국에서 이제 임용돼서 외국 유학하고 있는 임용된 분들이 갑자기 올 수도 있지만 채용하면 국내에서 지금 강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법정 교수 100%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숫자로요. 근데 이런 네네.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조금 힘든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좀? 그래서 이제 저희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재정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 그러거든요. 네. 재정 문제가 사립대학들이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사실은 1억 여기까지는 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네. 도저히 해결을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교원 보수 총액제를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 그 직원, 교직원, 강사까지도 조교까지도 포함한 네. 교원 보수 총액제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죠. 교원 보수 총액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네네. 더 거기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떤 인건비 요구사항이시죠? 전체 인건비 전체 비율에서 지금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되게 평균 연봉을 1억을 보고 있어요 정규직 교수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경우에 7천이나 8천으로 되게 이제 보고 평균 연봉이에요. 네. 그다음에 강사들은 이제 사전 2시간 했을 때 400이나 500 정도거든요 연봉이요. 네. 조교들은 한 2천 정도, 3천 정도가 되고요. 네. 그거를 통틀어서 그 전체를 털어서 이제 인건비를 나눠달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교원 보수 총액제인 거죠. 교원 보수 총액제. 네. 나눠서 네.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눠서 그러니까 강사들도 호봉제로 네. 해주고 네. 거기에 이제 맞게 중간 정도 3천 이상을 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연봉. 일부 교원들의 연봉을 낮추더라도 네. 그 저기 강사들의 호봉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호봉이 예. 아니라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시급제에서 하고 호봉제로 바꾸는데 그다음에 재원은 네네. 이제 재원. 다른 예. 교원들의 보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전체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러니까 교직원들은 연금이나 그 보험료도 전부 학교 본인들이 부담할 것도 학교가 부담을 했어요. 그 문제가 신문에 났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 뭐 반납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 협상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2011년부터 계속 돈이 없어서 그 강사료를 올려줄 수 없대요. 국립대 수준으로 네. 올려줄 수 없다라는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국립대 수준으로도 고대 같은 사립대학에서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교직원의 교직원의 보험료나 연금은 네. 대신 내주는 걸 가지고 네. 학생과 학부모의 앞에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돈이 없다라는 게 믿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발상의 전환. 강사료는 한 푼도 올려줄 수 없으면서 본인들의 연금이나 그다음에 보험료는 본인이 낼 부분도 학교가 내주게 하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교원 보수 총액제 해라. 그런데 사실은 재정이 마음먹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냐면 지금 경우에 되게 이제 그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절대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돈이 없는데 그 대신 강사료 올리는 부분은 국립대 수준으로 올리는 그 부분은 국가 재원으로 해달라는 거죠. 네. 대학 그러니까 등록금이 세계에서 첫째, 두 번째로 등록금이 높은데 액수가 높은데 강사료도 이제 올려달라는 그러니까 강사료도 국가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감사는 그 대신 감사는 안 받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거 그러니까 그 간접세 그러니까 결국 국고에서라는 것은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받고 강사료는 또 올리는 부분은 또 세금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간접세를 올려서 재원으로 하는 건 반대하고 오히려 네. 사실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
적립금이 7조 5천억 원이 있어요. 네. 사립대학에. 네. 11조 원이요. 지금 현재는 이제 11조 원인데 11조 원이 있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아니면 교육부가 마음 먹으면 네. 이거를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돈은 사실은 그동안 강사들을 나쁘게 말하면 착취한 부분인 거예요. 네. 당연히 해줘야 될 걸 안 해서 모아진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대학의 교육용 재산이 있어요. 네. 교육용 재산이 여러 형태로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용 재산이라는 게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가장 시급하게 현안이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도 대학이 욕먹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등록금이 비싼 거 하고 또 하나는 네. 강사 문제 해결 안 하는 거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띠더라도 대학의 교육용 재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교원보수 총액제를 해라 하면 아마 보직 교수님들이 아니면 그 교직원 담당하시는 분이 내가 깎이는데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총액제 때.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노동형제 공장 대공장 돼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노조가 있고 비정규직 네, 노조가 네. 있어서 노동자를 있는데 애초에 그 비정규직 투쟁을 할 때 보면 네. 이 정규직 그 노동자분들이 보통 기득권에 대해 희생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나눠서 같이 네. 분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런 비정규직대 동참에 사실 좀 내면하거나 소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있었는데 이 캠퍼스 안에서도 정규직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정교수들과 이 시간 강사들도 이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총액제를 시행하려면 이 정규직 교수들의 좀 뭐 희생, 네. 관심, 동참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좀 돌아가서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을 바꾸면서 네, 교수 충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그 전임 교수 100% 뽑고 네. 현재는 한국이 그 학생 1인당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35.5명인데 법적으로는 20대 25명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OECD는 15명인데 한국을 빼면 13.5명 내려간다고 그래요. 네, 근데 런던대는 북경대 같은 데는 8명인데 이거를 100%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강사의 경우 그렇게 되면은 교수 충원율이 TO가 지금보다 3~4배가 늘으니까 네, 그러면은 현재 가입견서 어차피 내 그 사람이니까 이걸 전임 교수로 정규 교수로 전부 다 빨아들이고 그다음에 특수한 분야나 박사과정 막 나온 사람들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좀 투자하는 강사를 주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강사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요. 네,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강사가 자기 검열을 하지 않을 경우에 교수로 뽑힌 사람들도 자기 검열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온전한 교원지를 가진 강사나 교수가 비판적으로 연구 강의하고요. 숫자가 적을 경우에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식 교육이 아니라 학생 교수가 자기 생각하는 걸 가르치고 학생이 질문을 받고 현실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대학 강의를 바꾸자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식사에 맞게끔 대학을 바꾸자. 개발독재 스타일의 대학이었는데 지식사에 맞게끔 대학을 바꾸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교수 대 학생 비율은 그 교육에 있어서는 네. 뭐 다른 변명이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교수 대 학생 비율이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학생, 교수마다 적은 숫자의 학생이 주어지면 네. 훨씬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는 뭐 어떤 다른 변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을 그렇게 정상화하는 것, 그거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희도 이제 물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학생 숫자가 이제 학생들이 다 균일하게 교수들을 똑같이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떤 강의는 숫자가 많고 어떤 강의 숫자가 적고 이제 이런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교수의 능력보다도 또 그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또 네. 이제 나뉘어지긴 하지만 그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만 네. 저도 이제 500명 들어오는 강의 저도 가서 들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그 조교가 예를 들어서 500명 강의다 그럼 조교가 뭐 한 25명씩 이렇게 붙어요. 네. 그 조교들이 다 이제 뭐 박사 과정에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토론식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을 그런 세미나 시간을 네. 항상 이제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너무 열악한 경우 어떤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풀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재원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네. 교수 한 명만 채용하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조교들을 뭐 몇십 명씩 이제 붙여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교수 대 학생 비율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제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교수 대 학생 비율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뭐 보기에 따라서 이제 뭐 낮추기 위해서 또는 교수 대 학생 비율을 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제 정년 트랙 교원들을 더 많이 뽑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더 제가 보기에는 꼭 지금 강사이신 분들도 지원하시겠지만 또 전혀 가르치지 않으시던 분들도 또 더 많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또 상당히 좀 치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이게 더 많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뽑으면서 당연히 이제 그 정년 트랙 교수들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정년 트랙 교수들의 어떤 초봉이랄지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도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 강사랄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난 정년 트랙은 하기 싫고 또는 정년 트랙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한테 맞지 않고 또는 그런 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정년 트랙 할 수 있는 관심도 없고 뭐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강사분들의 어떤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강사들은 학교에서 고용할 필요가 있어지나요? 그러니까 100% 충원율을 맞추게 되면 그 강사들을 더 채용할 그래서 필요가 생기나요? 100 플러스 20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20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핀란드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박사 받은 사람들. 근데 특수한 분야라서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어디 신문 기자이신데 방송 기자이신데 방송 미디어 관계 강의하시는 이런 부분 한 20 정도로 두자 이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 충원율 맞추게 되면 사실은 강사는 실질적으로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소위 한계 부분에만 이제 존속할 뿐인 거죠. 한계 부분에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인데 거꾸로 지금 이제 강사 지위를 이제 지금 2년 계약직으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학교도 그렇고 원래 강사가 2년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4개월 하는데 4개월. 네. 아 그때 계약을 하니까. 네. 네. 아 근데 그렇게 해서도 그때 계약을 해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을 더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을 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4개월씩 뭐 4번 한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나요? 비정규직 보호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공원 바꿔줘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2009년에 또 그 규정을 바꿔서 네. 비박사의 경우도 안 괜찮게끔 뺐거든요. 그건 해당 박사와 사항이 없습니다. 비박사 그러니까 네. 강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박사라도 해당 사항이 네, 없고 네, 처음부터 없었고요. 없었고. 네. 석사도 중간에 해당이 또 없고. 이제 석사가 일종의 이제 일종의 좀 전문직이라고 전문직으로. 해서 네, 네. 그 비정규직 보호법의 대상이 보호를 아니라고 받지 않는 것으로 네. 그렇게 됐고 그때도 그렇게 법 개정이 될 때 그때도 열심히 싸웠었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겠네요. 그때 2009년에. 고대에서 250명을 처음에 잘랐거든요. 비박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네. 재계약을 안 했던 거죠. 예, 예, 예.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다 빼면서 뭐 나이가 많다, 뭐 석사다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75명을 잘랐거든요. 그때 저는 좀 그래도 싸울 사람이 나오겠지 했는데 아무도 안 싸우는 거예요. 제 경우는 50세 이상이라고 이제 다시 구제해서 강의를 계속 했는데 아침에 잘렸다 저녁 때 이제 다시 해보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동성을 하는데 선생님들 같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런 투쟁 이런 거에 좀 동참이 좀 그때 좀 적었던가요? 그거는 보시기에는요. 예, 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가요. 고대만 해도 작년부터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도 계약서를 쓰는 네. 학교가 전국적으로 거의 얼마 많지 않아요. 구두로 그냥 조교가 강의 있다고 전화해주면 강의가 있는 거고 다음 네. 학기 강의가 있는 거고 강의가 없으면 강의가 다음 학기 강의가 없습니다라는 통지조차도 안 해줘요. 네. 강사들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저항의 기운만 있어도 과에서 걸르든 아니면 학교에서 걸르든 걸러요. 네. 걸러서 한 학교에서 강의를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대학의 그 시장은 학회인데 학회에서 이제 누가 어디서 찍혔다 하면 네. 다른 데도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예, 예. 다른 학교에서 혹시 다른 또 학교에서 할 때 되게 이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선배나 또 아니면 지도 교수나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그 연결해서 강의가 다른 학교 갈 수 있는데 네. 한 학교에서 그렇게 잘리면 다른 학교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아,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강사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도 없고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려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억압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데로 가게 된 원초적인 출발점이에요. 네. 강사 문제가. 그래서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억압 구조가 강사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구조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4대 강이나 무슨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것들을 다 교수들이 어용 교수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런 구조가 사실은 젊은 강사들이 사실은 나서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자본론을 강의한다고 학생이 고발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박정희를 비판했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잘리고 네. 강사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검찰총장이 잘렸다 하는 거는 사회적인 이슈는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강사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연대해주는
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노조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뭐 철학이나 사상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강사 기원지를 박탈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개발독재 때인데 독재에 반대하거나 저임 노동에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막으려는 후민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우는 이제 전임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강사가 자기 검증하고 거기서 언론사람이 전임이 되거든요. 네. 병목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대학에서 비판의 기회하는 것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전임 교수는 거대한 그 체제 수능 집단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강사 지금 남아 있는데 강사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데 비판하는 강사 두 부류가 있는데 대학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고 대학 밖에 나간 사람들은 뭐 지식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까? 네. 인문학 같은 거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학교 안에 있는 튀는 강사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뽑아보니까요. 경북대학의 정의루 강사, 네. 그다음에 성대 유승원 박사는 강행사 됐다 잘렸다 붙었다 또 잘렸죠. 그다음에 고대 이선목 선생님은 그 다른 대학에서 21년 강의하고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이제 잘린 거로 보거든요. 다른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부산의 경성대학 경우는 민영현이라는 강사분이신데 이분이 그 과에 동양철학을 없앴대요. 네. 동양철학 강사인데 네. 그 서양철학 교수가 강의를 하니까 자기가 21년 동안 강의하는 업무를 방해돼서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를 고발한 거예요. 그다음에 영남대교 유서희라는 선생님은 글쓰기 강의하셨는데 그때 작년 10월 20일인가 박정희에 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을 국가보안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임승수 선생은 아까 얘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좀 선생님 경우는 그 퇴직금 요구했다가 잘리고요. 아니다. 하여튼 그 학생들한테 비판적으로 가르쳤다 잘리고 저 같은 경우는 노조에 만들었다고 또 하나는 쓴 책이 국방부 금서가 됐어요. 네. 금서 쓰려고 쓴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잘렸고 그다음에 서정희 박사의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싸우고 있거든요. 그분 경우는 10년 동안 논문을 54편을 지도 교수 거를 대필을 했거든요. 박사학위 논문도 있는데 그 박사 받은 지도교수 제자의 경우는 다른 데 전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시했는데 네. 3년 되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한 10명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학 내에 있는 강사 중에서 저항을 하니까 다 자르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과 앞서 얘기했던 교수를 전부 다 비정시키는 성대식으로 하는 이런 흐름이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대학이 이제 재벌에 맞는 학생을 강남 학생 뽑아다가 꽁이 안경 씌우듯이 그대로 해서 그 재벌에 안착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판단력을 가지는 학생을 못 키우게끔 대학을 바꾸려는 거라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여러 강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피해를 당했는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우선 선생님은 뭐 금서가 된 국방부 금서가 된 책, 예. 그 어떤 책인지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보통 국방부 금서가 되면 이제 책이 막 많이 팔리거든요. 그 저 책방에서는. 예. 작년인데 42권이었거든요. 예. 그때 노동의 역사, 노동이란 미래라는 책인데요. 예. 예. 노동관계 책이 위기철, 김진숙, 하정광인가? 예. 근데 이게 되게 수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소박하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목록을 해서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제 아마 책 제목이 그래서 군대 애들이 자꾸 가져오니까 그래서 걸렸답니다. 저 그거 그래요. 대전에 무슨 대학 다니는데 그러니까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입니다. 네, 책이 잘 팔리겠네요. 네. 네.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러면 그것이 전임 교수 같으면은 잘리면은 교육부의 교원 심사 소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죠. 살아나죠. 네. 강사는 진호에 가고 또
종로에 가면은 근기법상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좀 계약 관계가 아니라 내용력 문제인데 그건 좀 억울하죠. 그래서 교원이고 아니고는 그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고용 관계였던 게 아니라고 이제 법적으로는 판단이 되니까. 사용주가 싫다는데 왜 그런 책 결정을 썼느냐.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참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다른 강사분들은 저기 김도현 선생님은 어떤 강의를 했다고 해서? 제 경우는 뭐 강의도 강의지만 뭐 여러 가지 간단치 않는 거가요. 학교를 소송을 했어요. 제가 대우 교수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비정규 교수죠. 예. 강사료 2배만 받는.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1년 계약으로 했었는데 그걸 7년 6개월을 했는데요. 예. 강사료를 받아보니까 저한테 통지도 없이 예. 그냥 강사료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강사료가 아니라 또 뭐가 들어와 있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2배의 강사료를 받기로 하고 제가 대우 예. 교수를 했는데 예. 그냥 강사료만 준 거죠. 2배가 아니라 그냥 원래 예. 강사료만. 그래서 예, 예, 직위 예. 해제 및 감봉 무효 소송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강의 배정을 안 하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과에서는 못 물어보 강의를 줬는데 그 다음 학기예요. 제가 1999년 11월 달에 소송을 했는데 2000년 1학기를 이 과에서 못 모르고 강의를 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메일 박스를 없애고 출석부를 안 주고 그걸 한두 달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지간한 그 강사들은 그러면 강의 못 하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학생들 가리키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수강 신청했는데 네. 학교가 개입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중간고사쯤 되니까 그 메일 박스는 안 주고요. 그냥 추석부는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학기는 강의 배정을 하고. 근데 계약을 그러니까 7년 뭐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도 계약서를 안 쓰고 계속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서를 쓴 게 있으니까요. 계약서 쓴 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 얼마를 보수를 받아야 되는지 써놨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기고 더 조금 준 건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조금 준 거죠. 예. 그리고 그 계약 기간도 위반한 거죠. 네, 계약을 위반한 건데. 네, 그런데도 법에 가져갔더니 네. 법에서 얘기가 그 강사는 그럴 권한이 없대요. 기각하더라고요. 부분 승소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계약 측이라도 계약의 내용은 지켜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법원에 갔을 때 소송을 했을 때 그거 재판부에서도 이거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예, 그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른 강사분들은 여러 피해를 당하신 강사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학교에 위협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어떤 저항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를 받으신 건가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예. 정일호 선생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예. 전임 교수님마다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너무 잘 가르쳐서 위협을 느껴서 혹시 성대 유성환 박사님은 그 서정인 박사 자살했을 때 그때 KBS 추정 60분에 나가고 그다음에 성균관 대학의 황도 유학을 비판했습니다. 황도 유학, 친일 유학. 황도 유학. 네. 친일 유학을. 황도 네. 유학. 그다음에 박사 논문에서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이면서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대학이 있는데 경성대학 총장이 미군 정때 그 총설당했거든요. 그거를 자꾸 박사 논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관학을 비판한 거로 이런 이유고. 이성호 선생님은 한번 강의 들어보니까 법과 인문학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감동해서 들었습니다. 법과 인문학이요. 네. 법과 인문학. 네.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거였냐면은 뭐였죠? 어떤 깨어진 깨어진 항아리
독일 소설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가해자와 판사가 같은 인물이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퇴직금 다른 대학에서 퇴직금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고급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노조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퇴직금 소송에서 이기는 거하고 노조 활동하고 전혀 논리적으로 관계는 없는데요. 그게 이제 강사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거고 대학의 신비예요. 아, 그건 참 이해가 불가하네요. 네. 아주 퇴직금은 불가하네. 뭐 퇴직금은 회사 CEO 하던 사람도 네. 그러니까 아주 반노조 성향을 보일 수 있는 사람도 퇴직금 소송은 하기 마련인데 그걸 이유로 했다는 것도 참 근데 이 선생님 납득하기 경우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강의실 인터넷이 안 되고 또 학교 측에서 시험지를 프린트 안 해주니까 네. 그걸 저항하면서 학생들한테 동조해달라고 학생들은 또 학습권 침해니까 같이 저항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임시 F 학점을 줬었거든요. 그걸 들었으니 잘랐는데 아직 권역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그다음에 유소혜 선생님은 아까 박정희 영남대학을 이제 박정희 사회화했는데 또 더 이상 하려니까 비판했다고. 임순 선생님은 자기 전공 강의인데 그렇고 네. 네. 아까 그 선거법으로 고발당하신 분은 그냥 고발만 당하신 거죠? 재판하고 있습니다. 네, 고발당해서 재판 받고 계신 거고 강의는 계속 하고 계시고. 강의는 현재 안 한대요. 그게 아, 강의를 걸러서 했다거든요. 아. 그런 이유인지 아니면 이유로 잘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학교에서의 어떤 뭐 탄압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 학생들 그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아직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유승환 박사는 이제 2년 동안 1인 시위를 해가지고 연구원으로 복직이 됐는데 그거를 그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고 네. 다시 다시 2달 만에 해고가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예.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그 이 노동법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보복 해고인데 네. 이런 거는 뭐 원래 지위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그 보복을 목적으로 보복을 사유로 그런 조치를 사용자가 하게 되면 이거는 좀 크게 좀 제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분들 꼭 좀 구제를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강사 교원인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 김영권 위원장님과 김동애 본부장님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방송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전문직이나 연봉이나 정규직으로 네. 가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갖고 싶은 꿈과 현실을 맞춰서 대학을 나와서 한 100살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주입식 교육 상태에서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 달성되는 거고 프랑스 68혁명 경우에도 내용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주입식 교육이 금지였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학부모님들의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교육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 강사의 교원지 회복은 조금 전에 그 예를 들어서 본 것처럼 대학 강사들이 교원지가 있으면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거든요. 네, 무지막지하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국가보안법 또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는 것, 강사한테 교원지 안 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를 옥죄이는 완전히 동력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억제 기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 대학 강사의 교원지를 신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처우 개선이 되고 또 비정규직화 안 되는 세 가지가 그 법안의 내용에 담겨지는 네, 이런 쪽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예, 바꾸시겠습니다. 예. 이제 좀 시청자분들 중에 좀 영민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런 생각하실 수가 네. 있어요. 그 시간 강사라는 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기가 뭐 전임 교원 경쟁에 뭐 뛰어들 뭐 그런 여건도 없고 그래서 뭐 이제
한시적으로 네.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고 가고 또 다음 학기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가고 네. 그렇게 뭐 이제 이 다양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해서 네. 라도 뭐 시간 강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2년씩 이렇게 보장을 해주고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도리어 시간 강사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은 4명이서 뭐 이렇게 2년 4명이서 이렇게 한 학기씩 네. 해서 이렇게 2년 지날 거를 이제 한 사람이 다 하게 될 테니까 이게 뭐 시간 강사를 해볼 기회가 이 지식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 제 처가 시간 강사라서 제가 잘 아는데요. 네. 시간 강사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십니다. 예, 예. 그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나 이번에 한번 시간 강사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시간 강사 자리를 또 다음 학기가 또 보장될지 어쩔지 모르니까 이번 학기도 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네. 또 다음 학기 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 뭔가 요구도 제대로 못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요구해야 될 텐데 이제 그것도 잘 못하고 잘 네. 보여야 또 다음 네. 학기가 보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은 되게 열심히 하세요. 네. 일은 열심히 하시고 전 전임교원이고 제 처는 시간 강사인데 시간 강사가 저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해요. 아, 네. 예, 예. 노동 강도도 훨씬 높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뭐, 시간 강사 숫자, 그러니까 강사 숫자를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게 아닌가. 네. 뭐, 이제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네. 생업을 위해서 강사를 계속 하실 분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네. 그런 지위를 보장해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다른 노동자들,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할 게 없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것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적어도 대학에 와서는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부터 강의를 듣는 일은 최대한 좀 줄어들어야 되겠다. 네. 제가 뭐 이 외국에서 대학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정규직한테 제가 강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항상 거기 저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항상 홈페이지에 다 자기의 뭐 학술 논문이며 이런 것들 다 소개된 분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건 학교의 정규 직원으로 네.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항상 강의를 하셨고 네. 그리고 그런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못하면은 곧바로 이제 강의 평가가 계속 이제 돌고 네. 그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학생들이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들을 자격이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아주 왜곡된 방식으로 네. 이 교원 충원율 이제 채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시간 강사들의 어떤 지위를 네. 이제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네. 사실은 그런 강사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이 전임으로 뽑는 네. 그런 좀 바람이 대학가에 좀 빨리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강사 문제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분과 또 전인 교수님이 함께 시간 강사의 그 교원지 회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뜻깊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회사, 공장뿐만 아니라 이 캠퍼스에도 존재합니다. 시간 강사, 교원지 회복 문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